안녕하세요. 이은영TV의 이은영입니다. 오늘 휴일인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의 확진자 수가 841명에 달한다고 해요.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인데, 확진자분들 중에서 또 연령별 분포를 보면은 60대가 25% 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확진되신 분들은 치료 잘 받으셔서 완치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주말만 우리 구독자님들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또 정부에서도 공권력의 모든 거를 다 동원을 해서 이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게 대유행으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잘 따라준다면 이번 그 확진자 확산은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인포데믹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논문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먼저 지난 6월 한신대학교 한신신학연구소가 발행한 신학연구 제76집에 이상철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의 그 논문이 실렸거든요. 근데 그 논문에 그 정광훈 목사 관련한 그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논문의 이름은 한국 개신교는 진정 구구적인가,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한 그 일반인들과 또 그 기독교 신자들 간의 인식 차이가 어떤지 이거를 좀 알아보기 위한 조사가 있었어요. 그 논문은 2019년 7월 9일에서 19일 20세 이상 기독교 신자 1000명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과 지앤컴 리서치 주관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지금 현재 한기총의 그 교계 내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철 원장이 정광훈 목사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냐, 이 개신교 분들에게, 기독교인 분들에게 동의하냐, 이거를 이제 물어봤다고 해요. 71.9%, 10명 중 한 7명 정도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광훈 목사의 언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정광훈 목사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고 기독교의 이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64.4%였다고 해요. 그리고 우려된다, 이게 22.2%, 다소 지나치나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도 10.1%나 되네요. 적극 지지하다는 3.3%.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의 이런 극우적인 발언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이 한 13%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8.15 광복절 집회 이후에 이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 정광훈 목사가 또 여러 가지 이상하고 황당한 주장들을 하죠. 그 주장들이 한 3-4가지 정도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사랑제일교회의 신도들만 확진자로 만든다, 이런 주장을 또 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테러가 있었다. 그리고 바이러스 테러를 할 것이라고 며칠 전부터 계속 예고를 해왔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정부가 지금 가짜 방역을 하고 이러한 방역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가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이 참 믿기지가 않는데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변화와 관련한 분석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좀 잠깐 살펴볼게요. 한국 교회가 1990년대부터 굉장히 양극화하는 흐름으로 간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를 김진호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실장이 2018년 가톨릭 평론 제17호에서 기고한
글이 있었는데요. 극우에서 중도로 수상한 평화를 질문한다. 탈냉전 시대 보수주의 개신교의 변화일기라는 그 기고문을 통해서 현재 1990년대 이후에 그 기독교계가 교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그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1990년대부터 교회 양극화가 이루어지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메가처치, 성공한 교회, 신도수를 많이 확보하고 교회 건물을 굉장히 크게 여러 개 짓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이걸 메가처치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패한 교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은 두 가지 방향의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신흥 대형 교회들의 그 활동 전도라든지 교회 활동 방식들을 모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강박증적 신경 증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박증적 신경증은 그 공격성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김진호 연구실장은 공격성 프로젝트라고 이러한 그 리더십 스타일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공격성 프로젝트는 그 가상의 적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가상의 적을 설정을 해서 이 적들 때문에 우리들이 그 교세가 확장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도수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가상의 적을 쳐부셔야 되고 저 적들을 쳐부셔서 우리의 교세를 확장해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다고 해요. 결국 자신들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어떤 하나의 타겟팅을 하는 것이죠. 그 가상의 적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자, 그 다음에 동성애자, 그 다음에 이단 시대는 소종파의 어떤 교인들, 그리고 무슬림,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이들을 계속적으로 이들에 대한 공격을 퍼부어대면서 교인들에게 이 교인들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 교인들이 뭔가 이 가상의 적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그 적대감을 품는 그 과정 속에서 결속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양상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정광훈 목사 역시 성공한 대형교회의 그런 패턴을 따라가지 않고 성공한 대형교회 패턴이라는 거는 굉장히 모던하고 도덕적이고 깔끔하고 뭔가 이제 엘리트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져가는데 그에 반해서 정광훈 목사는 이 공격성 프로젝트의 방향을 따라가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좀 얼토당토한 그리고 맨날 이제 고소고발 한다고 하잖아요.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도 지금 이 팬데믹이 확산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시킨 이 상황 속에서도 정광훈 목사는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기보다는 정보를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그것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외부 침입자라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적을 또 설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것이 뭔가 정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 외에 또 다른 하나의 그 요인이 있는데요. 그거는 인포데믹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포데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인포데믹은 정보라는 인포메이션과 그 유행병이라는 에피데믹이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그 감염병 질병이 확산되는 이러한 시기 또는 재난이나 재해가 갑자기 너무 크게 닥쳐가지고 막 집이 파손이 되고 굉장히 생사에 어려움이 닥칠 정도의 그런 무서운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전쟁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시기에 이 인포데믹이 확산되고 퍼져나간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그 무질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공포심이 형성되고 불안감이 생성되는 이러한 시기에 인포데믹은 더 확산이 잘 된다고 해요. 지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백신이 안 나왔잖아요. 이 상황이 굉장히 인포데믹이 확산되기 좋은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신은 아직 안 나왔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 해서 그것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8.15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그 방역 체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 더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개학을 앞두고 그리고 우리 방역이 워낙 잘 돼서 경제적으로도 긴급 재난지원금도 지원해서 꺼져가려고 하던 어떤 경제 동력을 다시 살려냈고, 그래서 지금 2차로 또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9월이 되면 뭔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업이라든지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심리적인 충격을 굉장히 크게 주는 사건이 지금 8.15 집회, 또 사랑제일교회 그 관련자들의 확산된 그 확진자 확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인포데믹이 지금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이러한 그 세네 가지의 그 이야기들이 사실 지금 인포데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바이러스 테러라는 거는 정말 전형적인 인포데믹 유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시나요? 외부에서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만 이걸 퍼뜨렸다. 그리고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 즉 사랑제일교회 신도 이미 확진이 되면 이 사람은 무조건 검사도 해보지도 않고 확진자라고 지금 발표를 한다. 이런 주장을 과연 누가 믿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주장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받고 있다. 일종의 희생자, 피해자 코스프레인 거죠. 그것이 인포데믹,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격성 프로젝트와 다 이어지면서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면서 지금 정광훈 목사가 더 큰 목소리로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다고 해요. 물론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님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울분을 가지시겠지만 또 우리 이런 좋은 정보들을 접하지 않고 유튜브의 그 보수 유튜버들을 주로 이제 구독하거나 자꾸 그런 게 떠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인포데믹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그 인포데믹과 그 정광훈 목사의 그 황당한 주장들을 연결시켜서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더 좋은 정보로 계속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